안녕하세요. 속까지 예뻐지는 산부인과 이야기 산부인과 전문의 박유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편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합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속까지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신 여성분들은 꼭 풀시청 부탁드립니다. 앞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 얘기할 때 비만이 약 50%의 환자에게 동반된다고 얘기 드렸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질환과도 연관이 높은데 가장 큰 특징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낭성 난소 체질인 경우엔 활동량이 적거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단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첫 번째 치료는 적당한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되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건 당뇨 발생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한 비만 역시 당뇨의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약 10%의 환자에선 20대에서 30대에 당뇨가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성은 3배에서 7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고인슐린 혈증은 혈중 중성지방 증가, HDL 콜레스테롤 저하를 유발하고 혈관에 직접 작용하면서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만과 고인슐린 혈증을 동반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랫동안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 자궁내막 증식증과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생리 없이 장기간 동안 자궁내막에 에스트로겐이 과다 작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궁내막 증식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되고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크게는 5배까지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너무 오랫동안 생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생리 유도 주사를 맞거나 경구피임약으로 생리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경우 난소암과 유방암에 대한 연관성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긴 했는데 자궁내막암과는 다르게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슬프지만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전 이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 기준에는 미입할 경우 다낭성 난소 체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평상시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비교적 규칙적으로 생리를 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스트레스나 생활습관, 시기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이에요. 비만인 경우엔 적절한 다이어트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고요. 평상시에 고탄수화물, 고지방식이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해서 3개월 이상 생리가 없거나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은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이 동반되면 경구피임약을 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유지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후 증상이 완화되면 끊었다가 경과를 좀 더 보기도 하고 증상이 다시 심해지면 경구피임약을 더 복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이노시톨과 비타민 D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서 평상시 꾸준히 복용하도록 권유드려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완치는 어렵지만 평소 관리가 잘 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동반된다면 앞에 얘기 드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합병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여성들에 있어서 정기검진은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산부인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꼭 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유미였습니다.